네, 2부 이슈앤피플 막 출발했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코너는 아웅, 다웅, 현웅. 네, 아웅다웅 뉴스의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웅입니다. 예, 자, 첫 번째 소식. 조금 전 저희가 잠깐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혔죠? 네, 맞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가 2020년에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여야가 계속 이견을 보이면서 그렇죠. 4년여 동안 유예가 돼 왔고 네. 이제 내년 1월이면 시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초과액의 20%를 세금으로 매긴다는 점 때문에 뭐 국내 투자자 그리고 국내 증시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해 왔던 것도 사실인데요. 네. 민주당이 그동안 뭐 유예냐 보완 시행이냐 폐지냐 네. 여러 가지 안을 두고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네. 오랜만에 정치가 작동한 건 아닌지 자평한다면서 앞으로도 뭐 여러 자본시장을 밸류업할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 발표 이후에 주식시장이 바로 반응을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요 한 0.2% 정도 오르면서 출발을 네. 했습니다. 근데 이 발표가 전해진 9시 40분 정도를 기점으로 급 상승 전환이 됐는데요. 그랬군요. 지금 보니까 코스피가 1.4% 정도, 코스닥이 3.5% 정도. 아무래도 코스닥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비중이 높다 보니까 더 많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종목 수로도 1,200개가 넘는 종목이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자면 역시나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비중이 높고 선호도가 높은 2차 전지 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현재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야, 오늘 이런 소식이 불장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불장이 좀 하루 이틀로 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대선에 이슈가 또 있어가지고 네. 이게 이어질지 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그렇겠네요.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다음 사고 소식입니다. 그저께죠. 지난 2일 화천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떠오르는 일이 있었는데 유력 용의자가 붙잡혔다면서요? 네, 지난 2일이었습니다. 화천 북한강에서 신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를 본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서 네. 경찰이 수색에 나섰는데요. 어제 오후 유력한 용의자 30대 A씨가 서울 강남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어허. 이후에 1차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때 A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오늘 오전 강원경찰청에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A씨는 서울 소재 군부대에 재직 중인 중령 진급 예정자 군인으로 나타났고요. 군 간부였군요. 그렇습니다. 이 살해는 지난달 25일 군부대 주차장에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에 인근 공사장으로 가서 사체를 훼손하고 다음 날 북한강에서 사체를 유기 은닉한 겁니다. A씨가 범행지로 화천을 선택한 이유는 뭐 추정입니다만 네. 10년 전 화천 군부대에서 근무한 이력 때문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네. 있고요. 경찰은 최초 신고 지점에서 약 700m 떨어진 화천 붕어섬 선착장 일대에서도 사체를 추가로 발견하는 등 일대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A씨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공개심의위원회에 열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현역 간부 군인이다 보니까 네. 국방부도 경찰 수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협조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아유, 참 끔찍한 소식이네요. 네. 무슨 사연이 있었을지 궁금해지지만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많은 화제가 되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소식입니다. 첫 탐사 시추 헬기의 위치가 사실상 확정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석유공사와 정부는 동해상에 석유나 가스 등 자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7개 유망 구조를 발견하고요. 대왕고래, 오징어, 명태 같은 이름을 붙여서 네. 관리를 네.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이었죠. 가장 많은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걸로 추정되는 이 대왕고래 지역을 첫 탐사 시추 장소로 선정을 한 바 있는데 그리고 오늘입니다. 세부적인 좌표가 포함된 시추 계획안을 마련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조만간 산업부 장관을 대상으로 최종 보고를 할 예정이고요. 네. 그 이후에 시추 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첫 시추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탐사 시추 작업에는 2개월 안팎의 시간이 걸리고요. 네. 그 이후에 추가로 시료 분석 작업 등 뭐 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결과는 내년 상반기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결과에 따라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사업성 여부가 결정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탐사 시추에서의 핵심 역할을 할 탐사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도 곧 한국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현재 계획대로면 12월 10일쯤 부산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고 네. 물자를 보급하고 나서 12월 중순께 본격적으로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스포츠로 가보겠습니다. 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페이커가 누군지는 안다는 말이 있던데 페이커 선수가 속한 T1이 올해 세계 정상에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지난주 주말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e스포츠의 가장 큰 규모 대회죠. 롤드컵이 영국 런던에서 치러졌습니다. 네. 이 e스포츠의 열기가 점점 더 더해가고 있는데 네. 롤드컵 영국 런던에 14,000여 석 현장 모두 다 팔렸다고 하고요. 네. 암표가 400만 원 가깝게 팔렸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열기가 넘쳐났는지 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었고 네네. 온라인을 통해서도 최고 동시 시청자 수가 694만 명 기록했고요. 뭐 총 시청자 수로 따지면 지금 5억 명에 달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이거 있습니다. 월드컵 저리가라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 페이커 선수 워낙 유명한데요. 페이커 선수가 속한 우리 프로팀이죠. T1과 중국 리그의 빌리빌리 게이밍이 맞붙었는데 T1이 그동안 롤드컵에서 중국 리그 팀과 만나면 100% 이겨왔다라는 또 네. 통계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지키느냐 깨느냐 이 부분이 음. 많은 시청자들의 팬들의 관심을 모았는데 네네. 뭐 그래서 T1이 우위를 보일 거란 전망이 많았지만 네. 매 경기 초반에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3세트까지는 오히려 2대1로 밀리면서 이제 한 경기만 더 내주면 왕좌 자리를 내줄 수 있는 네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상황까지 몰리기도 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주장 페이커 선수의 맹활약에 힘입어서 4세트, 5세트 모두 다 가져오면서 최종 3대2로 승리했습니다. 네. T1은 롤드컵 역사상 최초의 V5입니다. 통산 5회 우승을 차지하게 됐고요. 페이커 선수 MVP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쯤 되면은 이제 우승의 환희에 취할 만도 그렇죠. 한데 뭐 거의 네. 왕 중의 왕인데. 그렇습니다. 하지만 페이커 선수는 끝까지 냉정함과 겸손함을 잃지 않았는데요. 올해 개인적으로 과정이 아쉬웠다. 보다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이다. 오늘 경기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다.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들을 남기면서 내년에도 계속 정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경기 룰 그리고 팀 운영 방식 등의 크고 작은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롤드컵 결승전 중국 청두에서 개최될 텐데 어떤 팀이 어떤 모습으로 맞붙게 될지 벌써부터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페이커는 한국인인가요? 한국인입니다. 근데 닉네임이죠. 게임에 쓰는. 그렇습니다. 게임 안에서 쓰는 닉네임이 페이커고요. 그왜 본명을 얘기하지 않죠? 이상혁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사실 지난 그 올림픽이었죠. 모든 선수들이 그 월드 금메달리스트들이 이 선수와 사진을 찍으려고 해가지고 예. 스타 위에 스타라는.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이 네. 페이커 선수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아침 저런. 식사를 같이 하고 싶은 3인으로 아유. 꼽은 적도 있고요. 실제로 롤드컵에서 T1 선수들이 우승하고 나서 바로 토트넘 구장으로 초청을 받아서요. 세상에.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또 직관하기도 했습니다. 몇 명이 한 팀이에요? 주전 선수들은 5명이고요. 5명. 팀마다 이제 서브 선수들이 있거나 없거나. 게임은 좀 어떤 게임으로 하나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해서 롤이라고 롤. 보통 줄여서 네, 말하는 롤. 그래서 롤드컵이군요. 그래서 롤드컵 이렇게 애칭입니다. 정식 명칭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자, 네. 축구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5, 6차전에 나설 11월 소집 명단 오늘 발표됐죠? 그렇습니다. 26명의 선수 명단이 발표됐는데 가장 역시 주목을 받았던 건 손흥민 선수의 역시. 포함 여부였습니다. 역시나 다시 합류를 하게 됐고요. 네. 이미 지난 주말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복귀해서 도움을 기록했고 네. 현재 부상으로부터 몸 상태를 꽤 회복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김민재, 이강인을 비롯해서 황인범, 이재성, 조현우 등 이 주축 선수들 그대로 이름을 올렸고요. 네. 지난달 요르단전에서 부상한 황희찬과 엄지성 선수가 재활로 인해 빠졌다는 소식이 팬들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새로 이름을 올리면서 기대감을 키우는 선수들도 있는데요. 미드필더에서 김천의 김봉수, 한오버의 이현주 선수 생애 처음으로 태극마크 달게 됐고요. 네. 수비 라인에서는 전 국가대표 이을용 선수의 아들 이태석 선수, 그리고 골키퍼에서 김경민 선수가 역시나 처음으로
국가대표팀 부름을 받았습니다. 네. 이번에 선발된 선수들은 14일과 19일 쿠웨이트와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차례로 원정 경기를 갖게 되는데요. 올해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A매치 2연전에서 모두 다 승리할 경우에는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네. 때문에 현재 홍명보 감독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면서 다짐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준비된 뉴스 모두 살펴봤습니다. 아웅다웅 뉴스. 이제 퀴즈 내주세요. 네, 오늘 퀴즈입니다. T1이 롤드컵 통산 5회 우승을 달성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서 탑 라이너라고 위치하는 네. 포지션입니다. 제우스 최우재 선수가요.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이런 소감을 남기기도 했는데 이 소감을 들으면 생각나는 축구 감독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감독, 이 인물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관식이에요. 주관식입니다. 몇 이제는 글자예요? 주관식으로 생각하고 있을게요. 예, 몇 글자? 세 글자로 맞춰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영과 날못, 영양과다 날지 못하는 거기다 플러스로 나비 넥타이를 맨. 네, 요정 나와주세요. 이제는 나비요정으로 불러주시면 네, 나비요정.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힌트가 너무 쉬워서 이제 좀 어렵게 내려고 고민하는데 그래도 드려야죠. 자, 2002년 대한민국 월드컵 4강 신화의 감독입니다. 네. 네덜란드 출신의 명장으로 어퍼컷 세러머니의 주인공이죠. 하나 더 드리면은 베트남 축구의 신화를 쓴 우리 박항서 감독 있잖아요. 박항서 네네. 감독. 지금 베트남에서 영웅인데 이 감독의 별명이 쌀딩크입니다. 쌀딩크. 아하. 이 별명 박항서 감독의 별명이 쌀딩크니까 2002년도에는 바로 우리가 퀴즈를 내신 이분과 박항서 당시 코치를 같이 코치였었죠. 봤죠. 그렇죠. 네. 많이 하시네. 2002년은 알죠. 네. 자, 그러면 정답을 어디로?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YTN 어플 무료 유튜브 실시간 댓글장 무료 1위로 정답 주세요. 자, 노래 들려드릴 동안에 정답 주시면 됩니다. 이매진 드래곤스의 워리어스 아하. 롤드컵 주제가요? 이게 보통 롤드컵 결승전에서 축하 무대 같은 게 펼쳐지는데요. 몇 년 전에 네. 아주 멋지게 치러졌던 그래요. 그 노래. 네. 진짜 잘하시는군요. 이현웅 아나운서. 많습니다. 밤새 그거 하죠? 게임 하죠? 저 게임은 안 합니다. 보는 걸 좋아합니다. 네, 아웅다웅 뉴스 이현웅 아나운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